가급적이면은 안쪽 깊숙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드링코어의 모양, 재질뿐만 아니라 그거를 넣는 테크닉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간혹 가다가 다른 병원에서는 질 성형 목적으로 이제 저희 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 성형 목적이랑 자궁탈을 교정하는 거랑은 위치나 그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본인의 자궁의 그 값어치는 얼마일까?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출산할 필요가 없어지면 자궁의 값어치는 영원히 되는 겁니까? 제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공허함도 올 수 있고 다른 장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오는 부작용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궁은 꼭 지켜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뜻의사 원효석입니다. 오늘은 자궁탈을 의심을 해서 이제 여러 병원에 가셨을 거잖아요. 근데 갔을 때 자궁탈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궁탈 수술을 어떤 식으로 상담을 받으셨는지, 실제로 수술을 받았다면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대학병원도 가시고 몇몇 준종합병원, 개인병원에서도 이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수술 방법을 상담을 받으실 텐데, 서두에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자궁탈 수술은 다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혼동할 수도 있고, 넣는 재료도 다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혼동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자궁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방광, 직장 이런 것들이 같이 내려오는데,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수술할 때 방법론적으로 예를 들면 방광류만 교정을 해도 다 해결된다 라고 이제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각각의 장기이기 때문에 방광류를 메쉬로 올려서 교정하는 것 자체만이 과연 남은 장기들까지 다 안전하게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다 또 다른 데서 수술을 하고 와서 이제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방광류만 교정을 하고 요실금 수술을 안 하는 경우예요. 방광류랑 요실금이랑 같이 하더라도 심한 분들은 간혹 요실금이 이제 나중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방광을 교정을 하면 요실금 수술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안전한데, 그분이 요실금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요실금 수술을 안 해줘가지고 그게 이제 더 심해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수술이라는 걸 할 때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막상 병원에서는 이제 어떤 한 가지 수술만 하고 이제 그걸로써 다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예기치 못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왜 수술을 한 가지만 하면은 왜 재발이 높으냐, 그거 당연한 겁니다. 각각의 장기들은요 자기 위치가 있어요. 보통 방광이 가장 앞쪽에 있고 자궁이 이제 중앙 센터를 맡고 있고 직장은 뒤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방광을 올리는 거는 질벽의 전벽에 해당하는 부위를 주로 움직이는 거지, 자궁은 센터에 있잖아요. 직장은 질 후벽에 있고. 근데 질 전벽에 있는 방광을 올렸다고 해서 자궁이 올라가고 질 후벽이 내려가는 게 아니죠. 직장류가 교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에서 하는 수술 방법론적으로 한 가지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시 내려오는 거죠. 방광이 이제 교정이 처음엔 잘 됐어. 근데 이런 일이 생겨요. 자궁탈 교정을 제대로 안 하고 방광류만 교정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자궁이 내려오면서 다시 방광류도 재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쪽 병원에서는 결국은 2차 수술, 3차 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자궁을 못 내려오게 하는 방식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드링코어라고 하는 특허를 받은 특수한 실리콘을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재발을 하면은 질입구를 좁히거나 질성형 수술을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자궁을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힘이 안 돼요, 물리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할 것이냐, 우리가 자궁이 내려왔어요. 근데 자궁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장기도 같이 내려온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각각의 장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근데 한 가지 수술로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결국은 재발돼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드링코어도 일종의 실리콘이거든요. 그래서 실리콘을 질환에다가 넣어서 수술한 거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실리콘이 다 달라요. 두 가지 측면이 다른데, 첫 번째는 모양이 달라. 실리콘이라는 게 너무 가늘고 이렇게 줄처럼 길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넣게 되면은 문제는 그게 힘을
힘을 잘 못 받아요. 그리고 주변에 콜라겐 형성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좀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이제 드림코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모양이 일단 면적이 넓죠. 그리고 그만큼 콜라겐이 형성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조절이 가능해요. 장력 조절이. 저희는 3단계로 장력을 조절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떤 데는 또 재질이 문제인데 이게 탄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병원은 또 탄력이 너무 없어. 너무 딱딱한 실리콘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너무 막 돌처럼 굳어가지고 탄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실리콘하고 달리 딱딱하기 때문에 그만큼 마찰로 인한 노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은 모양도 중요하지만 실리콘 재질도 중요한데, 저희가 쓰는 실리콘의 재질은 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실리콘 하면 미국산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국내 거거든요. 실리콘의 모양도 중요하고 재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안에다가 실리콘을 넣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수술이 아니다 라는 걸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막 헷갈려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렸고, 이게 특허를 받지 않은 실리콘이 대부분이, 저도 다 찾아봤는데 저희 거는 특허를 받았어요. 이게 특허 받는 게요, 저희는 기술 특허예요. 기술 특허는 처음에 나온 드림코어가 있고 세컨드로 나온 드림코어가 있는데 둘 다 기술 특허를 받았어요. 두 번째 거는 또 첫 번째 거랑은 더 발전된 거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독보적인 기술이 있지 않으면 특허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리콘의 재질 특허를 받았느냐, 그거를 꼭 따져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고 질환에다가 실리콘 넣으면 다 비슷한 거다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실리콘에 넣는 위치예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드림코어야 제가 개발했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일부 드림코어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드림코어가 들어가는 그 깊이 그리고 위치. 만약에 드림코어가 들어가는 깊이가 얇거나 아니면 드림코어의 위치가 질 입구에 가까우면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급적이면은 안쪽 깊숙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드림코어의 모양, 재질뿐만 아니라 그거를 넣는 테크닉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드림코어를 이제 하는 병원이 이제 거의 저희 병원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간혹 가다가 다른 병원에서는 질 성형 목적으로 이제 저희 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 성형 목적이랑 자궁탈을 교정하는 거랑은 위치나 그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수술을 할 때에 자궁, 방광, 요도, 직장 이런 것들 각각 올려주는 수술법인지, 한 가지 수술만 해놓고 다 해결됐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실리콘을 넣어서 하는 수술이라고 다 똑같지 않다. 재질이나 모양 그리고 넣는 위치, 깊이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가장 좋은 수술법은 자궁을 보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더 이상 자궁이 필요 없다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자궁이 없음으로 인해서 재발률도 높아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후유증도 많이 있거든요.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니까 자궁을 보존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근데 보존하는 수술이 서로 나도 보존하는 법이에요, 나도 보존하는 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혼동이 가는 경우가 많은 걸 보고, 다른 방법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비교하는 게 뭐냐면 재발률을 결국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병원이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병원인지.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경험이 많은 병원일수록 수술을 하는 종류가 많게 돼요. 근데 한 번에 한다는 거죠. 종류는 여러 개야. 예를 들면은 뭐 경부기형도 있고 방광도 내려왔고 요실금도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고 직장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자궁이 이제 거의 이제 보일 정도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교정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보존적인 수술은 이제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한 가지 기술만으로 모든 장기들을 보존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이제 1600건의 이제 수술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횟수가 무조건 많다고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법칙이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수술의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은 1000번의 법칙이 있어요. 1000번 이상을 해야 자기 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게 된다는 거는 언제든지 여유 있게 어떤 환자분들이 와도 적응을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환자는 다 다릅니다. 부류를 나눌 수는 있지만
있지만 그러나 모든 환자들은 각각의 다 자기의 어떤 고유의 증상이 있고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수술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되려면 적어도 1000번 이상은 해봤어야 된다는 거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본인의 자궁의 그 값어치는 얼마일까?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출산할 필요가 없어지면 자궁의 값어치는 영원히 되는 겁니까? 제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궁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골반의 중앙에 위치하고, 자궁이라는 그 조직은 주변에 인대, 혈관, 신경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공허함도 올 수 있고 다른 장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오는 부작용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궁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질 때 우리 자궁탈도 좀 더 완벽하게 교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